공부 방법에 대한 5계명이 써져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읽으면 뭐 이게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다 뭐 선생님들마다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체계적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체계적 학습은 특히 노장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노장이라고 막 무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부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전체 틀을 몰라. 전체 틀은 모르고 그냥 세부적인 것에 막 빠져 있어요. 세부적인 것에. 아주 세부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막 뭐 법령 하나 바뀌면 거기에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먼저 뭘 잡아야 돼요? 틀을 잡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틀을 잡는 방법은 어떠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책이 있으면 목차를 잘라. 여러분들이 꼭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목차를 잘라가지고 항상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이 파트를 공부한다. 근데 이 파트가 어디냐? 정책학 파트의 정책 의제 설정론에 바로 여기 주도자 논쟁에 대한 공부구나. 이렇게 위치를 자꾸 확인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들이 굳이 책을 자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복사하면 돼. 그냥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오늘 공부한 파트가 어디다. 오늘 선생님이 수업했던 부분이 행정학 총론에서 바로 행정의 의 파트에서 행정의 개념 파트를 우리가 공부했구나. 이걸 항상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체에서 어느 부분을 내가 공부했는지를 자꾸 확인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막 세부적인 소목차까지 확인해가지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데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확인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체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결국 수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된다. 뭐 그 다음에 뭐 다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로 이해가 중요하죠. 이해가 돼야지만이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봐봐. 영어 단어는 물론 요즘에 이제 버케블러리 강의가 아주 뛰어난 강의들이 많고 이래서 뭐 접두어, 접미어 이런 것들 다 설명해서 하니까 단어를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강의도 있고 이러지만 사실 영어 단어는 이해보다는 단순 암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까먹어지는 거야. 잘 안 들어와 머릿속에. 이해가 돼가지고 암기가 머릿속에 입력이 돼버리면 그게 오래 남는 건데 이해 없이 단순하게 맞고 푸는 식으로 암기를 하게 되면 엄청 어렵습니다. 어학이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영어 공부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의 어학 같은 것을 공부할 때 막 그 기온까지 따져가지고 이 어원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고 푸는 식으로 먼저 암기를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은 반드시 암기하기 전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 암기의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해줘야 될 역할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이 늘 이걸 강조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10시간을 공부합니다. 10시간을 공부하는데 내가 지금 행정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를 공부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고 30분, 40분을 내가 고민을 해봤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또 친구한테 전화해봤어. 공부하는 친구한테. 그러면서 이것도 물어보고 뭐 잡담하다가 30, 40분을 보냈네. 그리고 또 다시 책상에 앉아가지고 또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그냥 20분, 30분을 또 시간을 보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걸 고민하는데 30분 걸렸다, 40분 걸렸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소비한 거지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감히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 요즘 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카페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에다가 질문을 해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실강을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선생님 수업 끝나면은 선생님 쉬는 시간은 조금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 끝나고 그러면 바로 이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답변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나가면 되는 거지. 자꾸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 스스로 이해하려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지. 혼자 책 보는 게 낫지. 스스로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자꾸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는 내용을 익히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내용 익히기.
그래서 내가 이미 이해된 부분들을 내 눈으로 읽히고 그리고 이미 이해된 부분들이 문제로 출제됐을 때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확인하고 이렇게 내용 익히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해는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행정학이든 다른 과목도 좀 유사한데 행정학이 특히 이렇습니다. 바로 비교 중심 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뭐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학은 비교로 출제가 돼요. 행정학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행정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이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은 뭐겠어요? 그 내용 중에 답이 정치행정 이론론이야. 신공공관리론이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이 유거버넌스가 되거나 유거버넌스하고 비교해서 지문을 출제했거나 아니면 간료제하고 비교해서 문제를 출제했거나 또 재무행정 들어가 보면 뭐 PPBS가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GBB하고 비교해서 문제를 출제했거나 MBO하고 비교해서 문제를 출제했거나 항상 행정학은 독자적으로 문제 낸 게 없어요. 문제만 이렇게 내는 거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내놨지만 결국 그 내용을 읽어보면 간료제와 비교예요. 아니면 유거버넌스와 비교고 이렇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면 반드시 뭘 비교해놨어요. 답이 정치행정 이론론의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비교 개념이 중요하고 비교 중심으로 공부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비교되는 부분들은 표로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비교되는 부분들은 항상 선생님들이 표로 도표로 딱 만들어 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선생님 책이 핵이 돼 있는데 요약서 핵이 있는데 이게 다 표로 돼 있잖아요. 왜 그런 거야? 비교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해 놓은 표들이 되게 많아요. 비교해 놓은 표들이. 어차피 이걸 물어보면 비교되는 개념에서 지문을 골라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학 책 사면은 표지에 이거 써놔. 딱 비교. 이게 제일 중요하다야.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그 문제를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 유거버넌스와 비교했거나 아니면 간료제와 비교해서 출제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에 딱 들어가야 돼요. 또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정치행정 이론론과 비교해서 출제했겠지.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들어가서 지문을 읽는 거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지문에 들어가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문제를 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행정학 책에는 비교 이걸 딱 써놔야 돼. 그래서 비교 개념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여러분들이 현실의 정책 또는 현실의 정부의 논의하고 관련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선생님 예를 다 그렇게 들어요. 뭐 신종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행정학은 아주 실용주의적 학문이에요. 지금 당장의 관료들에게 필요한 지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사례하고 연계시켜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해도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현실 사례하고 연계해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 그런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논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선생님이 이제 주로 이제 사례를 그렇게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큰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문제 중심의 학습이죠. 문제 중심의 학습. 반드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뭘 해놨어요. 책에 OX 문제를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이 OX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하여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하고 그리고 문제를 잘 푸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행정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객관식 문제 100점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러냐?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서울대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공무원 기출문제 한 20문제를 딱 가지고 와서 이거 풀어보세요 이러면 이게 100점이 안 나온다고. 100점 안 나옵니다. 뭐 박사과정이 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박사과정은 자기가 연구하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또 모르는 경우도 워낙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이 행정학을 수십 년 공부했겠죠. 박사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 뭘 해주면 이 A라는 사람에게 기출문제를 한 500문제 딱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 500문제를 풀어보라 그래. 그리고 나서 이 20문제를 새로운 20문제를 주면 이 사람은 거의 95점에서 100점 나와요. 이게 뭔 차이예요? 처음에 A라는 사람에게 문제를 줄 때는
기출문제에 대한 적응을 전혀 안 시키고 그리고 문제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모르니까 이러는 거고 500문제를 풀고 나서 이 새로운 문제를 접하게 되면 이미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간파가 되고 그럼 자신의 행정학적 지식과 결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95점에서 100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 이야기하지만 특히 7급 수험생들이 문제가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 각 과목들이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고 또 각 과목들이 양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걸 기본서를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워요. 행정법 그러는데 막 유명한 홍전성 교수 책까지 다 사가지고 막 읽어보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대. 예전에 7급 준비하는 거 보니까 7급 준비하는 수험생들 봤더니 막 대학 기본서로 해서 막 이렇게 두꺼운 대학 교수님들 책 3권이나 사가지고 막 홍전성 교수님 책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서울대 이동희 교수님 책도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맨날 근데 행정법 80점 나오고 남들 100점 나오고 있는데 그럼 뭐의 문제냐? 내용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풀이를 게을리했을 때 그런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OX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선생님하고 수업했다 하면 그 파트에 대한 OX 문제를 풀고 그리고 제가 또 다음 날 시험을 봅니다. OX 문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OX 지문까지는 완벽하게 이 심화 강의에서 소화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공부 방법론과 관련해서 특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이 비교 중심 학습하고 그다음 문제 중심 학습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